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쫀 거지. 그 후폭풍을 벌써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 명절 밥상에 나갈 만한 이재명, 문재인 그 콜라보에 대한 정책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결국 이게 앞으로 윤 정부 적폐청산 내지는 경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일종의 이제 시발점이 이번 그 설날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거품을 물고 있는 거고 이렇다는 얘기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할 만한 이슈나 정치적인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지도부와 함께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 언론들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위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 만나지. 거기 가서 뭐해? 거기 가서 뭐 하라고? 들러리 서라고? 아니 용수회담 한번 하자는 것도 그렇게 싫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 사진 기념사진 찍으려고 그걸 오라고 불러? 에이. 택도 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꽁파리들이 또 안 만난다 막 지지 안 한다 막 이랬거든. 똥파리들 쏙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변 드래곤 플라이들이 섞였네. 영어를 좀 써야 교양이 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장사들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찍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켜준다고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진짜. 거기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이간질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먹힌 거야, 사실은. 전혀 왜 먹히지? 영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쪽 안에서도 똥파리의 선동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직도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분열 책동을 하는 종자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크게 많이 이게 떨어진 거고 자 이제는 입장이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차기 대통령의 네. 입장에서 이제는 전임 대통령과 현직 당대표 내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좀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똥파리가 뭘 벌어먹고 싶으면 빌어먹고 싶으면 기부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와서 빨아야 돼. 그렇잖아.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합니다라고 뭐 해봐야 장사가 잘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이쪽에 와서 붙고 싶은데 단호하거든. 이재명 대표는. 옛날 같은 예를 들어, 저희가 문판대요. 이제부터는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저희가 여러분을 이재명 대표를 안 받아, 이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거 옛날에 한번 겪었습니다. 한번 당해봤잖아. 한번 당했어요.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예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갖다 붙을 데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차츰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희망은 낙엽인데 낙엽이가 나 6월까지는 안 가라고 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 낙엽이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니 사실 끝났는데 혼자 지금 괜히 혹시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동훈이도 이게 급하다 보니까 지금 그 성남FC 잡으려다 보니까 윤영찬이를 조지고 있잖아. 정말 윤영찬이도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심지어 윤영찬을 데려다가 거짓 자백을 하라고 시키고 있어, 현역의원한테 지금. 물론 데려다가 이렇게 시켰다는 게 구체적인 정황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가 총대 한번 매줘. 내가 보기엔 민주당 인사로서 지금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너 그 당시 성남FC랑 했을 때 후원금 주고받고 했을 때 역할 했었다고 얘기 좀 해줘. 야 그럼 나 정치 생명 끝인데? 안 그래도 넌 끝이야. 지금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거 해준다 내가 얻는 게 뭐야? 너 이번에 가서 5년만 살고 나오면 차기에
국짐당으로 영입시켜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5년 후를 지금 누가 보장을 해? 누가 보장해 점이지. 누가 보장을 해? 인간에게 있어서 5년 후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하루아침에도 지금 시간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5년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니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던 이준석도 팽당하는 세상에 5년을 어떻게 믿어? 자, 참. 그리고 이 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민생, 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짚은 거예요, 사실. 손 잡은 겁니다. 저는 이재명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깨 짚어줘버린 거고요. 근데 그전에도 그런 말 했었거든요. 네. 근데 공식화 되는 거지, 이 공식화. 똥파리들 아 계속 그리고 제발 나보고 문재인 대통령 맹목적으로 추종한다고 그 교묘하게 악플 좀 달지 마요. 다 지워버리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독 문재인 대통령 까는 진보 나 그게 왜 진보야? 걔네 진보 아니야. 똥파리, 문재인 똥파리. 대통령 까는 거 똥파리들이야. 솔직히. 이것들이 얼마나 이제 그 쓰레기 같은 전략을 펴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또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책임이 잘못된다는 걸 윤석열을 검찰총장 안 치고 대통령으로 만든 게 문재인이래. 초 돌았냐? 미쳤어? 머리에 총 맞았어? 야, 되게 웃긴다. 그 당시에 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데 똥파리들 뭐라 그랬어? 윤석열 뽑아야지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며. 이게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삼신할매 목을 잡고 부탁을 하시고 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관돼 있는 어떤 고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애들이 작전을 교묘하게 바꿔요. 근데 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 분탕질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진짜 미친 새끼들 진짜. 그리고 얘기 몇 군데 듣고 있는데 당신들 뒤에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살지 마 인생 추잡하게. 그 진보 유튜브라고 하시는 분들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마요. 무슨 약점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고 캐비넷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 똑바로 살아. 부끄럽지 않게. 아유 진짜. 어느 정도 이제 시류를 따라가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 내가 민주진영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예전 같다 그러면 뭐 좀 불결하긴 하지만 뭐 이낙연을 따라갈 수도 있고 이재명을 따라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정치인들 뭐 다른 정치인을 송영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건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 일종의 이제 의견의 수렴 내지는 통합이 필요했던 시점이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상 거의 모든 민주 진영이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높아졌어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이재명 개인에 대한 지지율. 정치 적합도에 있어서의 이재명의 지지율은 정말 지금 역대급일 정도로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따라서 앞으로 이 정부가 수명을 5년을 설사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 정부를 견제하고 이 정부하고 맞서 싸울 사람은 현재로서는 이재명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한테 힘을 몰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모이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김경수 전 지사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깨어있는 시민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하나 둘씩 결집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어떤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활동의 시작은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니, 그걸 막으려고 날린 거지 얘들은. 아니 나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게 당연히 모든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왜 우리 쪽에 와서 평가를 하냐고. 왜 우리한테 와서 댓글을 달아? 우리가 언제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했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 그랬어? 우리는 우리 방송만의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독특한 방송을 해왔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른 데서 안 다루는 것도 우리는 조목조목 다 다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거뒀고 기존 기레기들이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것, 심지어 진보 유튜브들도 그래서 몰랐던 것까지 우리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몇 년간 얘기를 했단 말이야. 민주당을 잘했다고만 한 적도 없고요. 어떠한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개파하고도 우리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세력하고 어느 쪽하고도 우리는 연관돼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고, 저는 진짜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문 의장 잘한다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야, 남들이 그러는데 너 못한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야, 너도 못한 거 있지. 네가 뭐 신이냐? 아니, 내가 언제 신이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모든 걸 다 잘한다고 그랬어? 난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인간 제일 싫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지하다가 시간 지나서 이재명이 신이냐? 이재명도 잘못한 거 있지? 이러면서 이재명 까는, 나는 이런 식의 패턴이 왜 소위 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내부에서 계속 준동을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부분이 미진했어. 아쉬웠어. 오케이. 근데 그 원인이 뭐였어? 원인 파악했잖아. 수박들로 둘러싸여 있었어. 오케이. 우리가 수박의 존재를 몰랐구나. 문재인 대통령 그 수박들 틈에서 참 힘들었네. 그럼 누구 탓이야? 수박들 깨부셔야지. 그동안 우리가 수박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대통령이 혼자 알아서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아니란 마음을 탓해야지. 우리의 과실이었어. 180석만 가지면 모든 개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 게 대통령의 탓도 아니었고 당대표의 탓도 아니었어. 그냥 수박들이라고 하는 애초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인 그렇죠. 거고 우리는 지금 그 색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절반은 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마무리는 아직 덜 돼 있지만 최소 지금의 민주당,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현재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 다릅니다.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세력들이 옛날에 무조건 깠어요. 근데 이제는 하프로 나눠서 깝니다. 이런 식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는 잘했는데 정치하고 맞아. 다 망쳐놨다. 인사를 못했어 이러면서. 이재명 시장이나 도지사 행정은 잘했는데 정치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까고 들어옵니다. 마치 자기 편인 척 하고 얘기를 꺼내놓고 뒤에 가서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지 마요. 좋게 생각했으면 기대를 갖고 더 밀어야지. 당연하지. 아쉽게 생각했으면 그 아쉬웠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해결을 보실 수 있게끔 밀어드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럼 지금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암살해야 돼? 시간을 되돌려갖고 타임슬립을 해서 가갖고 그때 결정을 부결해야 돼? 그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된 상황.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거를 가정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보러 해결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그 모든 원인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결정만 바꾸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까요? 아니죠. 수박들은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쪽하고 결탁을 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겠죠. 왜? 원인이 그대로 제거가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혼자 결정을 바꾼다고 그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난 너무 답답한 거야. 왜 그런 논리에 넘어가냐고요. 지금 그때 이제 우리가 한참 그 민주당이 180석 얻고 개혁에 갈 때 하는 얘기가 민주당 20년 집권설이었어요. 그렇죠. 바꾸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근데 그 민주당 20년 주권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수박이 커오른 겁니다. 그렇지. 결국 이낙연을 수박으로 내세워가지고 민주당의 탈을 쓰고 기득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 시도를 했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이낙연이 떨어져 버렸네. 그렇게 되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긴급하게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윤석열한테 모든 올인을 해서 집어넣었던 거고요, 단기로. 그래서 그 부작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동물 방송 진짜 오래 했는데 개물림 사고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그 얘기해요. 저 개부터 살살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개가 모든 개가 다 그렇게 물림 사고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개가 무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황상 예를 들어서 상대가 공격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개 무조건 개부터 죽이면 끝나는 거야가 아닌 거예요. 왜? 그 개를 이 반려인이 주인이 어떻게 키웠는지도 봐야 돼요. 이 주인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개들을 그렇게 성격 나쁘게 계속 물림 사고를 유발하는 개들을 키워내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이 개를 죽이고 나면 이 사람이 또 다른 개를 데려오잖아요. 그럼 그 멀쩡하던 개도 이 사람은 개물림 사고를 내는 개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개만 계속 죽일 것이 아니라 뭐부터 바로잡아야 돼요? 이 사람은 다시는 개를 키울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그런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나 해결책 없이 개 죽여! 윤석열 총장 되고 대통령 됐네? 문재인 잘못! 이게 무슨 1차원적이고 단순한 소리입니까? 무슨 아메바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 논리에 왜 넘어가십니까? 이 뭐 너무 과열돼서 나갈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이 저들은 굉장히 큰 위기와 공포심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쪽은 점점 더 결집이 높아져 가고 지지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개인에 대한 선호도라 그럴까요? 정치 적합도 이런 쪽은 60%에 근접할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경정권 아직 4년 반이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밑에 붙어있던 놈들은 지금 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즉 이재명의 대항마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대로 가서는 이제 다음번 선거라는 게 또는 다음번 총선이라는 걸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 대항마를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고쳐 쓴다는 건 도저히 안 된 상황인 거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고쳐 쓰다니요. 새로운 정치 신인의 등장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있는 바닥 안에는 그러한 정치 신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면 예전에 윤석열 나왔을 때 전부 다 지지 안 했어요?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지지했습니다. 저 윤석열 아니에요. 검찰총장으로. 그러니까 저쪽 애들 진영에서 그렇다는 아니 얘기지. 우리도 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윤석열 그래 이 사람이 하면은 검찰개혁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심지어 왜냐면 대통령도 속이고 지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검찰개혁 한다고 했거든. 윤석열이 속인 거예요.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박근혜도 했다며. 잡았고. 응. 자 근데 거기서 뭐 문 대통령이 그거 잘라야 됐다, 뭐 했어야 됐다 이런 거는 사실 그때는 그럴 사람인가 아닌가, 문 대통령 성향상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문 대통령답게 행동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잖아요. 윤석열 지 맘대로 하잖아? 근데 비교를 하면 아니 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 왜 안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대통령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뭐 사면을 하거나 뭐 다 자르거나 이러면은 원래 안 돼요. 그렇게 한 사람도 거의 없었어. 물론 보수 정권은 그런 사람 좀 있었지만. 맞아. 근데 군사 지금 정권 때나 있었지. 군사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보수 정권도 그렇게까지 윤석열처럼은 안 했다고. 근데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문재인이 너무 안 한 거야. 그러면 아쉽지. 아쉬워요. 그러면 다음에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면 돼. 이제 하면 다 해야지. 되잖아. 우리도 해도 돼요. 이제 해도 그걸 되는 거였어요. 갑자기 이런 문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떡할 건 뭐 어떡할 건데? 그럼 태만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다시 대통령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떡할 건데? 그 그러니까 욕해서 얻는 그래, 게 뭐야? 개헌해. 문재인 대통령 얻는 게 한 번 더 뭐야? 출마하시게. 차라리 저희는 사실 좋죠. 너무 좋. 네, 힘드시 고생하시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 욕이 갑자기 많아졌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판이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현명하게 우리도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책임 소재 따지고 잘못했네. 이게 다 문재인 그래서 때문이네라는 얻는 게 얘기가 뭐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뭐 그걸 하면 갑자기 윤석열이 급사를 한대요. 그걸 막 하면 갑자기 이낙연이 수박주 쫙 때리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저도 제가 나서서 할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이 북풍 공작인 거고요. 남북 간의 긴장을 강화시키는 거고. 왜? 어차피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지들도 믿고 있거든요. 우리도 못 쳐 올라가지만 북한도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한테 핵 공격을 직접적으로 해오거나 선제 남침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작전권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단 장비는 좋은데. 장비 좋은데 그걸 못 쓰잖아요. 이거 검독 소리가 한 발에 얼마 하려나.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안보를 흔들어 가지고 안보 불안을 통해서 지지층을 직결하려고 할 거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게 자기의 확실한 지지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판을 흔들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자꾸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간단히 설명하면 뭐 여러 군데 해설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어렵게 하는 얘기인 거고요.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있는 당을 4개로 쪼개자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원투, 그리고 국진당도 원투로 나누는데 나는 국진당의 원만 가질라네. 그리고 나머지는 합의 봐갖고 그때 가서 거래로 내 쪽으로 끌어들일라네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한 군데만 뽑으면 가장 강력한 민주당이나 국짐에서 하는 사람만 뽑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있는 데서 맞대결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월등하게 이겨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민주당을 저지할 수 있는 국짐당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200석을 갖고 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중대선거구를 해갖고 수박들이나 중도나 이런 애들이 2위, 3위를 차지해가지고 의원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2위, 3, 그러니까 2등, 3등까지도, 그러니까 중대선거구가 딴 게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지역구 여러 개를 뭉쳐가지고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 1, 2, 3등까지는 무조건 의원 배지 달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일본처럼 한 선거구에 2명, 3명씩 우리 지방선거처럼 여러 의원을 낼 수 있는 형태의 저기를 한다고 치면 1, 2등을 전부 다 민주당, 국진당이 갖고 올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중대선거구를 만들어 놓고 각 당마다 한 명씩만 추천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 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 쪼개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2석을 소선거구에서 둘 다 민주당이 될 걸 이걸 합쳐가지고 민주당은 하나만 갖고 가. 두 번째는 다른 정당이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규정을 만들어버리면은 우리가 뭐 3명까지 다 민주당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민주당은 한 명밖에 못 나와. 거기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러면 소로 했으면 4군데에서 우리가 다 이기는데 그렇지. 4군데를 하나로 만들므로 인해서 1, 2, 3, 4등이 그걸 나눠갖고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국회의장부터 국진당부터 수박들과 텐트 치고 계신 양반들이 적극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래서- 자기네들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지금 막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소선구제로 1대1로 붙으면 다 이길 수 있거든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200석을 차지할 수 있는 거를 괜히 나눠가지고 50석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